바람 살 날이 없습니다. 아우,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이 커다란 사고들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왜 나는 알겠는데? 윤석열 때문이지. 윤석열 때문이지. 저쪽에서 쉬쉬하면서 이렇게 살살 덮어놨던 게 빵 하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터지는 거지. 저는 처음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국정 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정정산화를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어떤 주민등록 기록부터 재산 기록, 세무 기록, 의료 기록 이 모든 것들이 국가에 보관돼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고 그게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누적돼서 꾸준히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본원의 서버에서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사고인 거죠, 사고. 네. 맞아. 사고에 불이 난 근데 거지. 그 사고는 과거의 역사만 담당하고 그거를 그냥 기록을 위해서 남겨놓은 기록일 뿐이지만 사실 이거는 기록 이전에 살아있는 생물이고 자원입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갖고 확산이 되고 셧다운이 됐다는 말 듣고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만일에 이게 진짜로 화재를 통해갖고 데이터라든지 기존에 있던 게 소실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에 해왔던 모든 이 행정 정산화를 통해서 얻어놨던 모든 자료와 데이터들을 잃게 되고 지금부터 일본이랑 똑같이 아날로그를 병행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가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복구가 안 되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로 이 전쟁 나는 것보다 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수습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최소 2주에서 길게 한 달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뉴스들 먼저 정리를 해보고 관련된 내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미흡한 대비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2021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간을 대상으로 규제가 좀 활성화됩니다. 배터리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라. 또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격벽을 설치해라. 전산 장비와 배터리 보관 공간을 분리해라. 10초마다 배터리 상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CCTV 의무 설치 사고 상황 기록이라든지 방화 커튼 설치를 의무화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중요한 건 민간은 이런 게 의무화됐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은 예외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민간 기업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국가 자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에서 IT 국가라서 그 모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얻어놓은 모든 데이터들이 따져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누적 데이터들이 있는 국가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아직 외국에서도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관리하는데 기본전 안전점검 내지는 이러한 거에 대한 보완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강동석 국정자원장은 재해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구라를 친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상망 구축에 대한 완성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였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준비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상황을 짚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국가전산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안전 유지가 되는지 개념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전 본원에 우리가 말한 모든 국가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본원인 거죠. 그리고
광주센터와 대구센터가 보조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를 나눠서 수용하면서 운영의 편리성을 돕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주센터입니다. 공주센터는 뭐냐면 대전에 있는 본원센터의 쌍둥이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본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수집되거나 가공됐을 때 공주센터에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카피돼서 저장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만일에 본원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공주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백업 활동이 가능하게끔 이게 원래 부상 내용입니다. 설계도입니다. 문제는 이 공주 본원에 있는 건데요. 이 공주 본원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돈을 많이 처발라서 지은 전쟁까지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국가정보를 보호하는 보고입니다. 무려 지하 900m 이상을 파고 들어가갖고 그 안에다 서버를 넣었어요. 이거는 핵폭탄이 터져도 그 충격 그리고 핵폭탄에 의해서 발생하는 EMP에 의해서 이 자료가 지워지지 않도록 지하 900m에다가 이거를 구축을 해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공주센터는 지진, 피폭, 전자기 펄스 공격 등에도 전산 자원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길이 915m의 터널을 만들어 시설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남는 거예요? 얘 데이터는 남겨놓을 수 있게끔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핵폭탄을 맞든 뭐 아니면 딥임팩트 같은 외계의 공격을 받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 데이터 자료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정상화될 수 있는 기본의 백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지었고 이게 완공이 2023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08년에 처음 계획이 세워졌고요. 사업이 본격화한 게 201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계약 유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다가 사업 시작 11년 만인 2023년 5월에야 건물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공사를 마치고 이제 안에 서버를 갖다가 집어 넣었거든요. 작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난 이게 당연히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산 부족 이후로 현재까지 데이터 백업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데이터 백업은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공주센터 지하 서버에다가 뭐가 생기면 옮겨가가지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이중으로 카피하는 시스템까지는 살아있었던 거야.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카피된 이 시스템을 다시 꺼내갖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설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됐다는 거지. 그러면 멀쩡하게 지어놓은 설비에다 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활용 점정인데 그걸 안 했느냐?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2023년 11월 27일 기사입니다. 행적 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 깎고 또 깎았다. 이거 봐. 시스템 자. 관리에 이렇게 깎은 거예요, 또. 2022년 133억 원이었는데 2023년 127억 원, 무려 2024년에는 54억 원으로 이봐.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유지 보수를 계속 깎은 거야. 계속 그래서 반토막을 내놨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자체를 아예 구축을 못한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이제 그 시스템을 지금 긴급 자금을 편성해가지고 만들고 있을 건데 다행히 데이터는 있으니까 또는 아직 대구나 광주에 있는 서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게 정상적으로 원천적으로 복구가 되려고 하면 현재는 공주 시스템이 살아나갖고 대전 본원의 시스템을 대체해주고 지금 대전 본원에 있는 서버들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쌍둥이를 한 명을 살려야 두 개가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그래야 완성인 건데 그때까지 설비적인 면에서도 2, 3주 또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금액을 보면요. 사실 원래 이제 133억 원에서 54억 원까지 깎인 거잖아요. 그리고 토탈 공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책정됐던 예산이 251억 원 정도거든요.
이게 뚝 떼놓고 예전 같았으면 251억 원 이랬을 텐데 지금은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해외 순방 한 번 나갔을 때 쓰고 온 돈이 수십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50억씩 써요, 그래. 나가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씨발 얘네 해외 순방 한 번만 안 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봐, 근데 희한한 거 봐. 위에 전자정보 관련 예산 현황에서 증액한 게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자정보 선도국가 위상 강화, 홍보비야, 홍보비. 홍보비. 행정 한류 전파. 홍보비. 홍보비죠. 이거에 돈을 엄청 많이 썼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홍보비라고 해놓고 누가 처먹었는지 알 수가 있나, 이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드웨어 없는 소프트웨어로 들어갈 돈은 증액을 시켜서 빼먹고 저 돈을 증액한 만큼 하드웨어로 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한 비용은 까버리는 바람에 무려 11년 동안 짓고 18년 동안 준비를 해놨던 이 시스템이 2025년에 와가지고 단순 화재 한 번으로 셧다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1년 전에 LG CNS에서 지난해 6월에 이거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10년이 됐거든요. 본원이 들어와가지고 LG가 납품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10년을 정해줬기 때문에 10년 동안 썼으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충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씹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배터리 값이. 어디다 돈을 다 쓰고, 그래서 저게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10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바꿨잖아요. 그래서 LG U+가 여기에 대한 보증 수리에서 손을 뗍니다. 관리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이거를 사설업체한테 임의로 맡긴 거예요. 왜냐면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LG는 이거 우리 위험해서 더 이상 이거 보증 못 해줍니다 라고 빠지다 보니까 아예 보증하는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민간 업체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안에서 이제 11년 차부터 10년이 너무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배터리가 부풀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초창기 때 우리가 그 배터리들 나왔을 때 납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나왔을 때 터지거나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거 가지고 비행기 못 타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분리를 해갖고 응. 아예 떼가지고 따로 보관하게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서 이제 안에서 화재 위험이 생기니까 일부 오래된 노후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문제는 뭐다? 정품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부르지 않은 거야. LG U+를 안 부르고 일반 업체한테 일을 시켰는데 그 일반 업체가 심지어 그 일을 알바상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가 정보를 관리하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날리면 업체를 썼겠느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국가 전산정보 본원에 대한 배터리 교체를 감독관도 없이 알바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작업하다가 실수로 불을 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지. 저는 그래서 처음엔 테러 의심한 거예요. 나도. 내부 자작극 의심한 겁니다. 이게 왜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불이 나냐면 이 서버를 교체하거나 서버의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전체적인 전원을 내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서버의 코드를 뽑아도 전산 서버라고 하는 거는 늘 보조 전력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정전 사태를 대비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전원을 셧다운 시키지 않고서는 배터리를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스위치를 껐어도 내부 서버 안에는 전원이 보조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뽑으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이 기사에서도 보면 전자신문 기사인데 이게 UPS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이 영세한 통신설비 업체 A사에 의해서 수행이 됐고 이 A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 작업까지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숙련 인력이 배터리 운반 및 설치 보조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배터리 자체 내진 서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기가 통해에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배터리를 뽑아내는 과정 중에 합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전에도 얘들이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전엔 배터리 교체는 안 했겠지. 근데 교체를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자로 그걸 갖다가 갈아 끼우는 과정 중에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전문가가 있었으면 폭발이 일어나도록 배터리 분리를 안 했겠죠. 제대로 된 안전점검 작업 매뉴얼을 지켜서 전체적으로 전원 차단을 확인하고 데이터가 멈춰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걸 뽑았을 거고, 만일에 전문 인력이 했다 그러면 혹시나 화재가 나더라도 이 화재 상황이 전체적인 서버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두 개 층의 화재로 번질 때까지 못 막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쉬쉬한 거예요. 빠른 조치가 안 이루어진 거야. 지들 나름대로 꺼보려고 했겠지. 처음엔 불꽃이고 타닥타닥 하니까.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이 나면 물이나 뭐 이런 걸로 꺼지지가 않아요. 네, 물로 끌 수가 네. 없다고. 특히나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일어나갖고 전산 장비가 상하지 않도록 다 CO2 자동 소화 장치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소화기를 뿌려버리면 서버가 다 망가지니까 CO2가 내려와갖고 더 이상 화재가 연결되지 않는 CO2 자동 소화 장치도 돼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것도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두 개 층이 다 타버린 거 보면. 그럼 나는 이게 아직 말로는 단순한 작업자 실수,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 예산 부족 때문에 노후 배터리 때문에 일어난 원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2중, 3중, 4중의 실수가 일어난 거야. 최소한 빨리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문을 닫아서 비상소화 전원을 넣어가지고 CO2로 갖고 어떻게든 불이 번지는 것만 막았다고 하면 일부 손상된 거 말고 화재 확산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러한 제반의 조치들을 하나도 안 취했단 말이야. 어쩌면 CO2가 작동을 안 했을 수도 있어. 방화 커튼 같은 건 아예 없었을 수도 있고, 현장에 제대로 된 젊은 인력이 파견이 안 되고 알바생이 금요일 오후에 가갖고 자 이거 퇴근 시간 됐으니까 주말 동안 치워보자라는 방식으로 대충 일을 했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진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국정자원장이 누구냐면 이재용이라고 56세 행시 38회인데 2023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얘들 이상해 좀.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소한 백업 서버가 작동을 해서 이 데이터는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잃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현재로서는. 근데 만일에 잃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600여 개의 그 서비스 서버들 중에 한 3, 40개만 복구되고 나머지는 아예 지금 복구가 되는지 자료가 있는지 원하는 대로 보관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주 지하 서버에 백업 데이터는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나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 국가 기관장들은 정권 바뀌면 다 바꿔야 돼. 진짜 이거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있나? 거짓말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통령은 지금 비상지휘를 하면서 어떻게든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에 영향 줄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해외 출국이나 또 여권 그다음에 각종 그 필요로 하는 증명서들 이런 부분의 서비스부터 먼저 개선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편의를 최대한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통해 가지고 국가전산망을 다운시키는 이따위 짓거리가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 사람은 삼성전자 상무도 했었네.
그러니까 추석 대목에 이런 불편을 일으켜갖고 명절 내내 불편할 거 아니냐고. 우체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면 송금도 안 될 것이고. 지금 근데 정부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복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부족하긴 하죠. 완벽한 복구가 안 돼요. 개중에 일부 그러니까 백업 데이터에 속하지 않은 최신 데이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 안에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허점이 생길 겁니다. 그나마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공주 데이터 센터, 지하 백업 센터가 무사하고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거예요. 근데 복구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원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100% 있어야죠. 일부라도 없어진 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사안이 이제 고의냐 아니냐, 뭐 실수냐 아니면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걸 일으킨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가 저는 개인적인 의심이 되는데, 이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바로 국짐이나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관리를 못해서 그러나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논리를 피고 있다는 거죠,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명박 때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에 마무리 지은 작업이에요. 그럼 무려 14년 동안, 15년 동안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이 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지금 몇 개 대통령, 4개 대통령을 흘러오면서 여기까지 해갖고 온 거고, 최종 완성이 2023년도였는데, 완성을 앞두고 거기다 돈을 안 줘갖고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이야. 심지어 2023년도부터 24년도 말까지 충분히 어떻게든 완성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이걸 완성을 안 시켰어요. 돈을 안 주면서. 이게 만일에 전쟁 상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외국하고의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의 일종의 원동력을 어떻게 망가뜨리기 위한 고의적인 방임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런 국정 전반과 관련해서 고의적인 방임, 저는 사보타주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만약에 끌고 가자고 하면은, 오케이, 니들이 먼저 시작한 거다. 그럼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니들이 의도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사보타주 진행하고 우리 하나하나 다 꺼내볼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기레기들도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일 터졌을 때 니들 윤석열 정부 뭐 했노? 이런 얘기 단 한 건이라도 쓴 적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업인 거고, 삼성전자에서 근무까지 해봤다는 IT 전문가가 원장으로 온 게 2023년도인데, 23년. 이 사람이 이 중요한 작업을 돈 안 줬다고 해서 마무리 짓지 않고 보듬고 있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2년이 넘도록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제 없습니다라고 허위 보고만 하고 이걸 보듬고 안고 있었다는 게, 이 새끼가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전산과 과장만 되더라도, 딴 건 몰라도 뭐 배터리 교체 늦게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백업 서버 관련된 관리는 마무리를 지어놔야 됩니다라고 해갖고 어떻게든 완성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야? 2년을 붙들고 있으면서 문제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정보를 속였다는 거 아니야. 그 소금이가 없네, 원인에 진짜.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 윤석열 정부 내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래 놓고 뭐, 주진우는 뭐 특검하자고 하더라고, 이거를. 하자. 하면 나는 윤석열이 나올 거라고 봐. 하자.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아니야. 하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다 온갖 음모론이 다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은 나는 이 말은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정산만 회선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계해야 된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뭐 읽어봐도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왠지는 모르겠어. 아니,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갖다 대는 거야. 똑같은 주장 중에 하나가 전산망이 해석됐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는 거야. 왜요?
이유는 없어. 신재생 이유는. 에너지로 막 정부가 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 전산망이 고장 났는데도 전산망이 고장 난 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무분별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잖아. 얘들은 논리가 이게 없어. 논리적으로 문제는 이 논리 없는 주장을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이찍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난 너무 웃긴 게 병신들, 나경원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고 수습과 전산 복구, 개인정보 보호, 신원 확인 보안 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 이거 왜? 왜? 그러니까 왜? 그게 그러니까 왜? 무비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중국이. 자,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무비자 허용? 이거 저기가 있잖아. 한덕수가 한 거예요. 봐, 이거 2024년 12월 27일 또 이 기사 가져왔네. 중국 단체 무비자 허용. 2024년 12월 27일. 계엄 터지고 수습도 안 되는 2024년 12월 24일에 관광객 유치하라고 그랬어. 진짜. 그래서 이 새끼가 탄핵당해갖고 날아가서 재판받는 동안 한덕수가 아니라 최상목이가 한 번 더 한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비자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5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얘기 안 해요? 응? 하여튼 얘들은 그러니까 지들을 더 빡세게 비판해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 심지어는 그 새벽에 5시에 무비자 중국인 800명 들어오고 인천공항 새벽 5시에 무비자 중국인 3,000명이 들어온대. 근데 얘들이 들어오면 지금 전산망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왔을 때 풀려버리면 쫓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그래서 나중에 지방선거 때 지면 이거 봐 중국인들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다 투표. 아니 그때 들어온 중국인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친. 이거 미친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저기 중국인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만약에 진짜 미치겠다. 정말 이거 병신 같은 얘기입니다만 불법 체류자로 전국에 쫙 뿌려졌어 3,000명이 그들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3,000명이 어떻게 투표를 해서 뭘 바꿉니까? 그리고 아니, 만약에 한다 한들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민경욱 같은 놈은 그러는 거야. 이 서버를 없앤 게 중국인들이 와서 투표한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서버에 불이 나고 이걸 없앴다라고 하는 거를 글을 올리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공항에 새벽 5시에 중국에서 오는 편이 없고요. 인천공항에도 새벽 5시에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비행기가 왕복이기 때문에 갔다가 왔다가 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출국자는 새벽 5시에 나갈 수 있는지 몰라도 입국자는 대부분 밤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고. 아, 진짜 어떡해. 그럼 이런 소리를 아무 근거 없이 올리면서 얘네들이 전산망 때문에 이제 한국에 풀려도 추적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래. 알 수가 없대.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좀 서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매일 새로운 정보를 갱신합니다.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 각 행정부처에 있는 기관에서 이 정보들을 만들어내죠. 이 만들어진 정보를 가공하고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제 국가정보관리원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규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서버가 없어졌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고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다 무비자로 패스해갖고 막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들 검색하거나 그 사람들 관련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요? 다 돼요. 다 되는데 그걸 갖다 중앙성으로 모아서 보관하는 과정이 지금 끊겨져 있는 거지. 지금도 똑같이 나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과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각 행정기관의 데이터 서버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정리해갖고 국가정보관리원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있어요. 그 출입국 심사하고 외국인 관리 시스템은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이라 가지고 이번에 화재로 마비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그다음에 뭐 이런 행정 서비스하고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즉 이번에 정지된 서비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서비스들이에요.
즉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 건가, 실제 국민인 건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런 걸 보려고 보는 거지. 외국인들 관리하자고 내국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어? 사과를 또 했어. 아니 해야지. 책임자로서 하기는 하지만 국정 책임자로서 뭐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아니 그러니까 똥을 윤석열 정부에서 싸놓고 사과는 또 우리가 하고 있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네. 몇백억 안 들여서 못 만든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 재정을 땡겨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도대체 이런 일이 몇 번째냐고, 대한민국이 지금. 118일밖에 안 됐는데. 모르겠다 진짜. 근데 이직들이 이걸 믿는다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나 진짜 미치겠네. 아무튼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거나 일어난 사고는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서버 안전을 통해 가지고 하마터면 날아갈 뻔한 국가의 소중한 데이터들을, 국가의 정보와 데이터들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정치 논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추석 밥상머리에 올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존재가 없는 지들의 존재감을 키워보려고 하는 이 국짐 쓰레기들은 역시나 고쳐서 못 쓸 놈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짐 쓰레기들이 도심 집회를 또 했어요. 무슨 15만을 동원을 하네 어쩌네 뭐 이래가면서 시청 앞에서 도심 집회를 했는데, 막상 집회를 하고 보니까 야 역시 정광훈이나 손현보가 안 맡아주니까 사람이 안 모여요. 뭐 15만 명이 왔다고 했는데 경찰 추산 11,000명이고요. 경찰도 10,000명이라고 해도 되잖아. 더 줬어. 굳이 한 1,000명까지 보태주냐면서 키워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그래서 다했는데, 위에서 찍은 사진 하나 봤습니다. 이 투데이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야. 여기서 듬성듬성 이게 씨는 15만이. 듬성듬성하고 가운데만 몰려있네. 자, 박근혜 때 15만 볼까요? 이게 15만. 이게 15만이야? 네. 여기 이 기사거든요. 촛불 집회 때 2016년 기사인데 요거를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게 15만이라고 같은 지역이죠. 네. 광화문이잖아 여기. 여기가 이게 15만인데 아까 그게 15만이라고요? 아까 요게 15만이래. 국짐이.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도심 집회를 해갖고 1.5만 정도 하면 내가 오케이 해주겠어. 그 점을 잘못 찍었나? 이런 도심 집회를 해가지고 지들끼리 모이면 지들도 자기가 몰 거예요. 자기가 안 올 걸. 아니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참석도 안 했고 지네들이 총동원을 해갖고 지역구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지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 주는데도 야 목사님이랑 참 어머님 안 도와주니까 안 모인단 말이야 이 새끼들한테는. 뭐 그리고 뭐 따로 뭘 또 하더만 뭐 교회 뭐 저 극우 애들끼리 또 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애들도 지금 윤석열 잔당은 못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따로 단체를 조직해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걔네들도 국짐당은 못 쓴다라고 아예 내려놔버린 거지. 서로가 서로를 못 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엉망진창이야 여기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뭐 행정망 복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협조를 하고 뭐라는데 들어와서는 필리버스터 한다고 시간 끌면서 법안에 딴지나 걸고 그리고 나가서는 저짓거리 해갖고 지들끼리 실망하고 아유. 나중에 야이씨 왜 너 이거밖에 못 모았냐 그러고 지들끼리 책임 전가하고 저렇게 하면서 시간 때우기를 하니까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정보조직법이 주말에 통과가 되면서 인수기가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네. 뭘 다행이야. 이진숙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존나 억울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날려야 될 이진숙을 못 날리고 저희 대법원에 져갖고 벌금 150 맞았는데 이제 아마 지금 재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이길까요? 그거는 경찰에서도 몇 번 돌려보냈는데 계속 검찰 통해가지고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간 거잖아요. 결국. 아무튼 진숙이가 실업자 된 거는 다행이고요. 빨리 진숙이는 대구에 내려가갖고 대구에서 빵 사 먹으면서 또 난리를 좀 지겨줬으면 이제 빵 안 사 좋겠어요. 먹겠죠. 응? 법인카드가 없잖아.
이제 빵 안 사 먹지 당연히. 아, 내 카드를 왜 사 먹어? 법인카드 사 먹어야지 맛있지. 개꿀이지. 그리고 사실 빵을 산 건 확인이 되는데 먹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와인은 챙겨서 퍼먹은 거가 확인이 되는데 빵은 다 청소원 주려고 그랬다 그러고 직원들 나눠줬다 그러고 그래갖고 지가 직접 처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집에 있는 애들이 빵을 좋아하는 것 같고 진숙이는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 같아요. 어찌 됐거나 이렇게 일하는 정부하고 일 못하는 근데 일을 할 생각이 없는 이런 놈들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재용 국정자원원장이라는 인간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이 윤석열 때 임명된 인간이 아직도 있는데 올해 말까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거든요. 아니, 할까? 잠깐만요. 아니, 중요한 거는 지금 사고가 터졌는데 네가 그러니까. 뭘 한다고? 네 때문에 어마무시한 사고가 터졌어. 그럼 네가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2년 동안 저는 다 돼 있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거짓말을 하고 이 일 처리를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거야. 윤석열 정부 사람이 아직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 이거를 정부가 바뀌게 되면 관련 주요 기관장들을 자동으로 임기를 맞춰가지고 자르는 법안을 어떻게든 강행을 해갖고 실시를 했어야 된다니까. 최소한 그것만 했더라도 알바생 시켜가지고 배터리 갈다가 이 전산원을 통째로 태워먹는 이따위 짓거리는 안 일어났을 거라고 최소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유.